61,0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선 매매의 위력이다.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가선 그리고 생명선을 아주 그냥 열의에 차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사랑에 빠졌어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한 10년 전에만 미리 알았다면, 자, 제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계속 녹화가 잘 되네요. 보통 30분 지나면은 녹화가 끊겼었는데 30분이 지났는데 계속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한번 보세요. 월봉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떨어지는데 어디서 반등 주나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종목마다 다 똑같이 형성이 됩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을 줘야 되냔 말이에요. 여기가 왜 저점이냔 말이에요. 여기가 보세요. 한치에 사실은 거의 오차가 없는 구간인데 왜 주가는 꼭 저기를 반등을 줘야 되느냐. 여기를 이렇게.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 왜 우리는 못 먹나요? 몰라서 못 먹지. 여기서 왜 못 잡습니까? 여기서 2012년도에 메디톡스가 고점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나올 때 사실 월봉상 생명선 여기서 나왔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 자리가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보세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아이 참네.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서서히 공개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신이 나서 하는 김에 내치는 김에 달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메디톡스를 우리 개인들이 최적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세력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잡습니까? 예? 물론 이렇게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고점 라인 다시 그을게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상장 고점 라인을 여기지 않습니까? 돌파하고 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고 돌파할 때 뭐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 전에 아까 그 똑같은 현상 여기 보이죠? 뭡니까 이거? W자 패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매집 패턴이요. 예?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전형적인 상승 삼각 패턴이에요. 물량을 어디서 털어가느냐, 매집을 해가느냐. 보세요. 이 제1생명선을 돌파하고 나서 이 40선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주가를 저렇게 모아가는데 W자로 이 주봉이니까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특정한 어떤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구간에서 주가를 모아가는데 보십시다. 이거 언젠가요? 요 돌파할 때가 2011년 11월쯤으로 보이고요. 요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가 1월입니다. 2달. 뭐 거의 넉넉 잡아서 석 달입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주가를 세력들이 이렇게 모아가잖아요. W자. 아까 그 제넥신이나 바이로메도 보셨잖아요. 제1생명선 위에서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뭡니까 이 도대체 이런 그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이 25,000 여기 상단 라인만 3만원에만 잡아도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 고점 돌파할 때 32,000원, 33,000원, 35,000원에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종가선은 계속 검은색입니다. 주봉입니다. 35,000원만 따라잡아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게 팔자가 바뀝니다. 속된 말로 팔자가.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와서 끝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명선을 반등 주잖아요. 예? 생명선을 아니 왜 저 라인을 꼭 타야 되냐고. 저기서 저렇게 10만 5천원, 10만 1천원, 11만원 정도. 왜 저 라인에서는 한번 튀면은 저렇게 가냐고요. 저렇게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그 일시적으로 깜장색을 그린 그 생명선이 삼각형 섬을 형성하면 이건 고마운 자리라 그랬죠. 15만원 평균 단가 잡아봅시다.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섬을 형성하면서 물량을 상당 기간 동안 엄청나게 물량을 검정색의 종가선을 그리면서 생명선 안에서 이 삼각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삼각형 형태가 나오잖아요. 두 개의 삼각형 형태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2014년 4월부터요. 2014년 8월까지 4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 곱하기 주가가 16만 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13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이 평균 가격 보통 14만 5천 원 이게 잡으면 4개월 곱하기 평균 가격 14만 5천 원 주식 수량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거래된 물량. 이 물량을 누가 잡아가는 겁니다. 저런 구간 놓치면 억울하죠, 사실은. 이건 땡큐 베리 마시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이런 기회는 사실은 흔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종목을 이제는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15만 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어디까지? 빨개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종가선이 빨개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가 고점 매물 라인입니다. 그렇죠? 다시 제2생명선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갭은 좀 있습니다. 고점 구간입니다. 고점 구간. 월봉. 아, 참. 더 이상 제가 뭐 종목을 찍어 드려야 되나요? 더 이상 뭐 종목을 찍어 드려야 되나요? 물론 앞으로 동영상을 저 자신을 위해서, 훗날의 저 자신을 위해서 좀 아직도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스몰 데이터입니다. 현재 그 제 블로그에 그 올려놓은 종목들만 해도 이런 그 패턴이 사실은 수십 종목이 되는데 앞으로 뭐 몇백 종목이 될 때까지 계속 종목을 자료로 블로그와 이 영상 이 유튜브 자료로 좀 남겨서,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계속 자기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되뇌임을 하지 않으면 아 요즘 세상 얼마나 복잡하면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눈으로 뻔히 보고도 어떻게 해요? 예? 뻔히 보고도 못 먹어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앞선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보시라니까요. 월봉이에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런 현상이.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찹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네. P&E 솔루션입니다. P&E 솔루션.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네, 그렇죠? 애경유화 보실까요? 애경유화. 애경유화는 월봉으로는 안 보이죠? 월봉으로는 여기 이렇게 그냥 뭐 다이렉트로 통과한 걸로 보이죠? 주봉 보면은 아주 뒤로 까무라치실걸요? 주봉 보시면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거는 제가 실제로 분석을 잘해서 매수에 가담을 했으나 홀딩을 못해서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이거 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팔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종가선이 계속 검정색인데 성장 가치주인데, 성장 가치주 저기서 저렇게 주봉상 반등을 왜 주나요? 그리고 주가는 왜 또 여기서 꼭 반등을 해야 되나요? 누가 알겠습니까? 주도 세력 마음이죠. 그거는. LG전자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LG전자. 참 안타깝습니다. LG전자. 왜 LG전자 이렇게 힘을 못 쓰나요?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블로그에서도 LG전자 4차 산업혁명 대장주라고 제가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LG전자를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LG전자 월봉인데 보세요. 주가가 빨간 영역 고점 영역에서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고점 영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갛잖아요.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고점이 피크가 하나, 둘, 예? 세 개, 네 개, 그리고 데드가 나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생명선을요. 이거 죽는 주식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LG전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매수 세력은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건 오로지 뭐 기업이 무슨 악재가 있는지 뭐 투자가 많이 돼서 회수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은, 빨간 구간은 절대 개미들이 뿐만 아니라 매수 세력은 재미를 못 보는 구역이에요. 재미를 못 보는. 왜? 매도 구역입니다. 자, 한번 저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변했으나 계속 머리를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예. 월봉상 생명선이 다른 기준이 필요 없어요. 왜? 아무리 검정색이라도 월봉 종가선을 계속, 종가선이 생명선을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여기서 보세요. 쌍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바닥이 이렇게
높여졌습니다.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것도 한참 하락을 했고, 어떻습니까? 쌍바닥이 나왔고 종가선이 검정색으로 변했으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45,000원대에서 실제 진입하신 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돌파합니다.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이분도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승리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반등을 줄 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승리자입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큰돈 버실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주봉으로도 한번 보실까요? LG전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은 머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제1생명선과 제2생명선이 중첩된 자리. 강하게 맞고 떨어지죠. 여기도 지금 뭐 택도 없이 못 올라오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 왜 이래야만 합니까? 이거 왜 이래야만 합니까? LG전자 같은 대형주도 세계적인 IT 기업의 주식도 왜 꼭 저런 현상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1생명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리. 왜? 아니 생명선이 흐르고 종가선이 흐르는데 계속 지하실을 파는데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라? 이렇게 돌파할 때 본격적으로 제1생명선, 제2생명선을 시원하게 뚫어줄 때,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를 누군가가 모아갈 때, 이런 데는 동참을 해도 됩니다. 뭐 6만원대 들어가나, 사실은 뭐 5만원대 들어가나, 6만원대 들어가나, 7만원대 들어가나 무슨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LG전자가 이제는 상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마지막 매수 자리는 어딘가요? 예, 제1생명선을 깔고 반등을 주는 자리, 뭐예요? 65,000원 정도 자리. 물론 지금 조금 좀 빨개져서 또 LG전자 안타깝네요. 이거 상승하고 또 하락하는 징조인데 보세요. 빨개지잖아요. 봉우리가 낮아지고요. 하락 삼각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이 상승폭이 상당할 수도 있겠어요. 다시 제1생명선과 만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8만원대 어디선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다시 사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동영상 이상하게 뭐 4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LG전자고요. 또 뭐가 있나요? 샘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영입니다. 고영. 하하 참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종가선 차트를 제가 이 종목을 찾아내고 블로깅을 하면서도 몇 개월 전인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신고가를 또 돌파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까지 올라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면 이 삼성전자보다 더 낫지 않나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만원대 밑에 있던 주가 지금 9만원, 10만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보세요. 월봉상 종가선인데 어딜 찍습니까? 여기서 주가가 상승이 예를 들면 5천원대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고점을 22,000원, 23,000원 찍었는데 주가가 죽잖아요. 17,000원까지.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 종가선 색상을 보시라고요. 종가선 색상이 월봉상, 그 주봉도 아니고 월봉상 어때요? 까맣잖아요. 까맣고 어디를 찍고 있습니까? 꼭지점이. 생명선을 찍잖아요. 생명선을.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 그동안에 생명선이 올라와서 거길 찍어주는 게, 물론 주가가 조금 내려가지. 이거 전고점 넘는다는 자신감의 피력입니다. 아직 고점이 멀었다는 표시예요. 빨갈 때까지는 올라간다니까요. 빨갈 때까지 이렇게 조금 빨개지면 돼 이제. 네, 이렇게 됩니다. 고영입니다. 고영. 참 멋집니다.
네이버네요. 네이버. 오뚜기 한번 볼까요? 황제주 오뚜기. 이 오뚜기는 그 황제주 발굴법 중에서도 영업이익 500억 돌파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요 횡보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08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횡보하는데 몇 년간요? 2012년까지 요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횡보 구간 잘 보세요. 재무제표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저 구간에 500억 영업이익 500억 돌파가 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로 이 주식은 장기적인 성장을 갈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춘 주식이다. 이 황제주의 후보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14만원대 평균 단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미리 잡으면 좋죠. 제일생명선, 월봉종가 급등할 때. 근데 여기서 잡아도 늦지를 않았다니까요. 14만원, 15만원에 어디까지 갔냐니까요. 이게 150만원 넘어갔잖아요. 아이고. 이 신한증권을 제가 같이 쓰는데, 신한증권은 뭐가 좋은가? 지금 이거는 신한증권인데, 이것도 종가선 차트는 잘 나와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신한증권이 좋은 거는 펀더멘털에, 기업 정보의 펀더멘털에 가보세요. 오뚜기를 한번 쳐볼게요. 이 신한증권이 정말 좋은 것은요,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보통 증권사에서 기업 정보의 펀더멘털 매출을요, 이렇게 10년씩 보여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2007년부터 나오잖아요. 2007년부터 7, 8, 9, 0, 1, 2, 3, 4, 5, 6, 7, 10년치가 나온다니까요? 10년치가. 신한증권은 10년치가 나옵니다. 이게 좋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2007년도 보십시오. 오뚜기입니다. 제가 오늘 한 화면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데, 2007년에 매출이 1조고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찍혀있나 보세요. 587억입니다. 그 이전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 대조를 해보시면은 바로 이 순간부터 2007년 12월 결산부터 영업이익이 500억을 돌파했어요. 500억을 돌파했어요. 우리는 영업이익 500억 돌파를 하는 그 주식을 최초로 돌파하는 시점의 주식을 어떻게 해요? 황제주의 후보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구간에 우리는 진입을 했어야 됩니다. 오뚜기는요. 오뚜기는 2007년, 8년부터 진입을 했어야 한다니까요. 보세요. 보십시오. 2008년에 여기서 2007년 후 9월 달에 고점, 2008년 7월 달에 고점, 계속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맞고 하단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고 주가가 횡보를 하는데, 박스권으로. 이거 누가 주식을 모아간 패턴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영업이익을 500억을 최초 돌파를 했다니까, 이 구간에서요. 예, 외국계일 겁니다. 예,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안 됩니다. 이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주식을 무슨 몇 년을 어떻게 모아갑니까? 실적이 안 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2007년, 2008년, 여기 또 피크는 2010년, 2011년. 주식을 누군가가 배가 터지게 은밀하게 모아갔습니다. 몇 년에 걸쳐, 한 4,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10배가 가버리잖아요. 평균 매집단가 15만원 봐도, 15만원 봐도, 여기 보세요. 매집단가 15만원 봐더라도 후하게 쳐져서 15만원에 이 오뚜기를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10배를 갑니다. 10배. 150만원을 갑니다. 황제주입니다. 황제주.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최초로 영업이익 500억 돌파한 순간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실 벤처기업이 영업이익 500억 돌파한다는 건 참 엄청난 건데, 이미 이거는 오래전에 영업이익 500억을 돌파했어요. 거기가 언제나 항상 매수의 급소 자리였습니다. 지금 종가선과 어떤 생명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영업이익 500억 돌파 순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톱택 한번 볼까요? 톱택. 톱택인데 이름이 제가 그 블로그에서도 올려놨습니다만 완전히 주가도 톱입니다. 주가 상승도 톱이에요. 주봉 볼게요. 주봉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밀리는데 제2생명선이 여기 나오죠. 제2생명선을 돌파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자, 5,000원대에서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네요. 만원까지 거의 2배를 수직 상승하는데 그 구간에 뭐가 있느냐. 물론 제1생명선 돌파하고 제2생명선을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2배 정도 올라오면서 중간에 제2생명선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제2생명선 반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급소입니다. 적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 눈이 호강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거 사실 뭐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자료 보따리를 너무 풀어도 너무 푸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뭘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풀어서 이 보세요. 제1생명선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2생명선은 200선이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만나요. 근데 묘하게 그 만나는 비슷한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봉 종가선이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생명선과 종가선 중첩 반등입니다. 중첩 반등. 두 개의 생명선과 주가가 거의 만나거나 만나는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을 주면 이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7,800원대에서 주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참 부럽습니다. 이런 회사 주식을 소유하신 분들은 참 너무 부럽습니다. 생명선에서 사면 됩니다. 계속 생명선 반등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식이 어딨나요? 사실은 생명선을 계속 타잖아요. 제1생명선. 제2생명선은 지금 저 밑에 있고 거기까지 내려오질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면서. 물론 이제 지금 빨개집니다. 빨개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나타났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증권의 HTS를 이용해서요. 주봉과 월봉 이렇게 생명선을 찍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실전 매매에서 좀 우량하게 적어도 뭐 한 4, 5년 이렇게 성장을 하는 장기 성장을 하는 그런 주식에 마음 편하게 세력의 뒤를 밟아서 그림자를 쫓아서 그네들 뒤를 밟아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을 사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3, 4년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 꼭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요? 주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봉 종가선으로 계속 상승하는데,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 뭐 제가 가진 보따리 다 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저는 그냥 뭐 좀 흥미거리로 이거 뭐 유튜브 동영상 한번 찍어보자,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자료를 남겨보자 해서 신라젠이 한참 피크 찍을 때 동영상 하나 올렸더니 좀 관심이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길래 연이어서 신이 나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하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또 격려적인 코멘트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 IMF 이후에 전국의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추면서 IMF를 조기 졸업했고 그간에 버블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거대한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 우리는 희노애락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런 어떤 사이클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IT 쪽에서도 물론이고 또 PT 쪽에서도
그런 어떤 제4의 물결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돈을 안 벌면 언제 벌겠습니까? 바람 불 때. 아니,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리죠. 돛을 올리는 게 그냥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밧줄 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돛담배. 바람 불 때 연을 날리고, 바람 불 때 바람개비를 가지고 달려야죠. 돛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좋은 시기에 여러분 더 이상 세력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빨개지면은 절대 그런 데서는 주식을 사지 마세요. 왜 공매도 세력들에 우리는 계속 먹이가 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매도 없어집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청와대 청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공매도 폐지요? 아니,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면 걔네들은 더 돈을 써서 로비를 할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만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산을 항상 준비하고 언제 우산을 피해야 되는가, 언제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감만 좀 있으면은 매번 소낙비를 맞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오늘 60분으로 딱 끊어봅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이 60초 영상을 60분 1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올려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참 별 두서도 없고 알맹이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들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겨울이면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요. 즐거운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도 힘차게 시장에서 살아남으십시오. 요새 코인판도 상당히 재밌는데 비썸 같은 어디입니까? 업비트 같은 데 가서 괜히 세력들 저가 코인들 막 가지고 펌핑 해가지고 작전들 하느라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괜히 그런데 기웃거리셔가지고 피 같은 돈 뜯기지 마시고 코인판이 좋아 보이면 그냥 비트코인만 사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동영상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